45세 홍길동은 20년 넘게 자동차 회사 물류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가 경추부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감지된다고 하면서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동 씨의 경우에는 1차로 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결정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를 해야 할까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승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불승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90일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를 하면은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불승인 처분을 받고 90일이 지나도록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어떠한 불복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은 더 이상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편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은 다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신청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서 또다시 불승인 처분을 받고 그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취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및 취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근로자는 불승인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불승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까지 패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경향입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항소를 하는 경우의 비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들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착수금으로 440만 원, 승소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보험급여액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25만 원 정도, 진료 기록 감정 비용이 6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착수금이 330만 원,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3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1심에서 승소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및 진료기록 감정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모두 받아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도 착수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해자는 자동차 회사에 취업한 이래 20년간 조립 라인에서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재해자는 경추 3, 4번에 대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로에 의한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까지 하였지만 기각 판정까지 받은 경우 추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소송도 일종의 재판으로서 모두 3심을 거치게 됩니다. 즉 제1심인 행정법원에서 패소하여도 2심은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3심은 대법원에서 3단계에 걸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에서까지 패소하면 더 이상의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더 이상 재판을 안 해도 될까요?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로 인한 경추부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건 병명과 같은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0년간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하면서 재해자의 업무가 경추에 무리가 가는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신체적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행정법원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해자는 형틀 몫으로 공사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형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에 갔다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수술을 마친 후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불승인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불승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승소를 하면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110만 원에 성공보수 15%로 해서 책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착수금이 440만 원이고 그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25만 원 정도, 진료기록 감정비용이 6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의 성공보수금 역시 15%입니다.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처분이 나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시 지급한 착수금 110만 원을 공제한 330만 원을 행정소송 변호사 착수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및 진료기록 감정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모두 받아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도 착수금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항소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는 배가 아프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염에 의한 복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심해져 뇌경색증,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근병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급성 뇌경색의 소견은 보이나 최초 다른 질병인 담낭염에 의한 복통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정해진 요건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에 관한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 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급성 과로를 인정합니다. 둘째,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단기 과로를 인정합니다. 셋째, 발병 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장기 과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근무 내역을 조사해서 위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방세동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과로에 의하여 심방세동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심방세동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사망사건 이외의 1심 행정소송 수임료로 44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급여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 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역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불승인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불승인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승소를 하면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110만 원에 성공보수 15%로 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착수금이 440만 원이고 그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25만 원 정도, 진료기록 감정 비용이 6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의 성공보수금 역시 15%입니다.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처분이 나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시 지급한 착수금 110만 원을 공제한 330만 원을 행정소송 변호사 착수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및 진료기록 감정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모두 받아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도 착수금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까요?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